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쌍꺼풀 수술하시고 나서 쌍꺼풀이 기대했던 대로 안 나와서 그냥 그놈 쌍꺼풀 그냥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원래대로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쌍꺼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가끔 보셨죠? 네, 네. 쌍꺼풀이 한번 잘못돼서 오시면은 음. 쌍꺼풀에 대해서 되게 진저리를 치시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네, 그래서 쌍꺼풀 푸는 수술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쌍꺼풀 푸는 수술은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환자들이 우리 두 줄 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경향이 너무 그 학술 용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쓰죠, 그죠? 네. 일단은 잘 쓰는 테크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미 유착이 생긴 쌍꺼풀을 피부 절제 없이 위쪽에 쌍꺼풀은 유착을 풀어주고 아래쪽에 새로운 쌍꺼풀을 만드는 어떤 수술 방식을 우리가 두 줄 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줄 따기에서 밑에 쌍꺼풀 안 만들고 풀어주기만 하면은 그건 그냥 진짜로 쌍꺼풀을 홀라당 네, 푸는 수술이죠. 네, 아예 무쌍을 만들어 무쌍을 만드는 수술이죠. 네. 그거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쌍꺼풀이 있는, 그냥 원래 자기 쌍꺼풀이 있어. 근데 너무 늦게 남자라서 네. 그런 사람들도 뭐 쌍꺼풀 풀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나요? 일단 두 줄 따기 쌍꺼풀 풀기 수술이 사실 미용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정 케이스에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용적인 한계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이런 사진을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쌍꺼풀 수술, 눈 수술이라는 게 결국은 절개 라인에 우리가 절개 흉을 감추는 걸 기본 컨셉으로 눈 수술을 하는 건데, 두 줄 따기 아니면 쌍꺼풀 풀기 수술을 하면 그 절개 흉 자체가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것이 가장 좀 미용적인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줄 따기를 제법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두 줄 따기의 가장 중요한 장점, 그러니까 좀 장점 중에 하나가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도 아주 그냥 피부를 세이브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 쌍꺼풀을 낮추거나 풀 수 있다. 그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쌍꺼풀을 낮추고 줄이고 높은 라인을 낮추는 방법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특정 어떤 환자들, 진짜 피부 여분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도 다 이제 두 줄 따기를 해서 쌍꺼풀을 푸는 수술을 한 건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흉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좀 눈매가 좀 왜곡이 되고 좀 예쁘지 않은 이런 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사실 거의 두 줄 따기로 라인을 낮출 만한 케이스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원장님은 많이 보셨나요? 아니 이제 네. 쌍꺼풀을 없애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수술해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아까도 정말 그냥 남자인데 그냥 자기 있는 쌍꺼풀이 이게 싫다 이거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쌍꺼풀을 풀기 위한 방법 중에서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두 줄 따기 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은 되게 좀 잘못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두 줄 따기 없이 쌍꺼풀을 자연스럽고 낮출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대부분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 줄 따기가 되느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줄 따기가 되게 홍보가 잘 돼 있어요. 네. 두 줄 따기란 그 용어 자체가 좀 어감도 좀 입에 잘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처음으로 이 수술에 대한 그 얘기를 들은 게
내가 레지던트 1년 차 때야. 레지던트 1년 차 때, 레지던트. 네. 레지던트 1년 차 때 어느 선생님 와가지고 이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선생님 오셔가지고 쌍꺼풀을 푸는 방법 그래가지고 아래쪽으로 그 흉터 밑에를 박리하고 그 밑에다가 지방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놓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쌍꺼풀 풀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처럼 흉터가 그 눈매 바로 위에 이렇게 흉터가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눈매 바로 위에 이렇게 그 흉터가 보면은 이거 이렇게 보이죠. 여기 아니 고기가 아니라 네 여기 네, 요 위쪽으로 해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쌍꺼풀 라인 자체가 쌍꺼풀 라인 위에는 흉터가 없어야지만 라인이 고르게 접히는데 지금 쌍꺼풀 라인 그러니까 눈매 라인 바로 위쪽 부분에 흉터가 있어서 굉장히 울퉁불퉁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모양은 그렇게 권할 만한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두 줄 따위가 저 정도면은 제 생각엔 굉장히 좀 잘 된 거다. 잘 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저분은 사실은 저렇게 하고 와서 다시 저 라인 따라 다시 잡았어요. 아세요? 네. 맞습니다. 다시 접었어요, 다시. 근데 흉터에다 잡는 거니까 사실 특히 앞쪽 부분 이런 데 참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딸기80님. 네. 매주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두 줄 따기가 그 굉장히 유명한 쌍꺼풀 재수술 방법이고 쌍꺼풀을 없애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고 피부 절제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좀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피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피부가 부족한 분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진 준비했다가 그게 나가면 안 되는 사진이라 가지고 네. 그 경우가 어떤 조건일까요? 말로만 설명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눈이 이미 수술하기 전에 수술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피부 절제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일단 눈 자체가 잘 안 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피부 1mm만 잘라도 안 감기는 게 훨씬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만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그 허용을 못 받은 사진인데 사실은 그게 어떤 분이냐면 저희가 이제 태국 환자분이에요. 그분이 태국 환자분인데 태국에서는 태국 사람들은 쌍꺼풀이 다 있다고요. 거의. 그러니까 중국계 태국인 빼놓고는 쌍꺼풀이 다 있어요. 동남아 사람들이 쌍꺼풀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무지 크게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하는 거죠. 완전히 그 서구적 완전 서양 사람들처럼 하려고 쌍꺼풀을 거의 이 눈썹 뼈에다 붙일 정도로 크게 하거든요. 크게 하다 보면 그때 그 환자처럼 속눈썹이 다 들리고 그리고 눈이 잘 안 떠지죠, 당연히. 왜냐하면 쌍꺼풀이 너무 크면은 그 쌍꺼풀 라인 자체가 이 눈두덩이에 자꾸 닿아가지고 눈을 못 뜨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쌍꺼풀을 적절한 정도로 낮추려면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야 되니까 두 줄 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쌍꺼풀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피부 여유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두 줄 따기를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 줄 따기를 안 하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쌍꺼풀 라인이 하나가 되는 게 유리하니까 더 나은 거라고 그 전문의들이 이제 더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물론 두 줄 따기가 아주 또 특기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술하시고 나서 쌍꺼풀을 재수술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두 줄 따기를 꼭 해야 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태국 환자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거의 두 줄 따기까지 해야 되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봐서 그 정도 환자 되면 다 원장님한테 가는 줄 알았는데 원장님도 없군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치.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더니 아웃폴드를 인폴드로 바꿀 수 있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라인 낮추기 이따 설명은 할 거지만 그 방법으로는 사실은 완전히 인폴드로 들어가기는 힘든데요. 뭐 정말 너무 막 무조건 인폴드로 넣어야겠다 뭐 그런 만약에 환자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앞부분만 부분적으로 두 줄 따기의 테크닉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면은 뭐 제한적으로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줄 따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두 줄 따기가 뭔지를 우리가 사실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두 줄 따기가 뭐예요? 아까 설명하지 않나요? 쌍꺼풀이 이제 큰 쌍꺼풀 정확하게 큰 쌍꺼풀 라인이 쉽게. 있을 때 우리가 사실 라인을 낮추고 싶으면은 낮추고 싶은 라인이랑 큰 라인 사이에 피부를 절제를 해서 쌍꺼풀을 낮추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그렇게 피부를 자를 여분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래쪽 라인에 쌍꺼풀을 만들고 위쪽에 접히는 쌍꺼풀 유착은 인위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유착되지 않도록 어떤 지방을 이식하든지 지방을 이동해 오든지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방법을 우리가 두 줄 따기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바로 요게 두 줄 따기의 흉터가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커서를 잘 못 움직여요. 요런 게 이제 두 줄 따기 이전에 쌍꺼풀이 있었던 자국인 거죠. 이전 쌍꺼풀이 있었던 자국인데 사실 그냥 이런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거를 영어로 바더된다고 그러죠. 바더된다고. 아주 바더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좀 거슬린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정이 피부 절제는 하기가 어렵고 쌍꺼풀을 낮추거나 거의 없애야 한다면 이런 방법도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리서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두 줄 따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라인을 이제 이게 풀지 말고 낮추세요. 풀지 말고 낮추세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줄 따기에 대해서 라인을 낮추는 테크닉, 지금 맨 마지막에 해야 될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쌍꺼풀 라인 낮추는 수술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재수술을 할 때 사실 라인을 높이거나 낮추는 수술이 거의 제일 많은데 물론 테크닉적으로 라인을 낮추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냐면요, 눈을 보시면은 일단은 기존에 이게 가문 사진을 안 넣었는데 기존의 쌍꺼풀 라인과 목표로 하는 쌍꺼풀 라인 사이의 피부를 절제를 하고요. 근데 물론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피부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피부의 여유분을 고려해서 피부를 절제를 조금 해주고요. 두 번째는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게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대부분 쌍꺼풀이 소세지 같고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눈을 다 못 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채가 지금 뭐 수술 전 사진 보면 거의 한 반 조금 더 열린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안검하수의 교정이 확실하게 됐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눈을 더 뜨면은 분명히 쌍꺼풀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만약에 안검하수에 대한 교정이 안 됐다면 안검하수 교정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안검하수를 교정한다. 그러니까 눈을 더 크게 뜨면은 네. 쌍꺼풀은 저절로 작아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쌍꺼풀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을 작게 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눈 위에 지방이 이전에 뭐 수술로 많이 제거를 했든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지방이 빠졌던 이렇게 눈 위에 볼륨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쌍꺼풀이 딸려 올라가면서 좀 이렇게 소세지 같이 라인이 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쌍꺼풀 고정이 제대로 돼 있고 뭐 특별히 교정할 게 없다고 한다면 눈 위에 볼륨을 조금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라인을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눈 위가 지방이 꺼지면 쌍꺼풀이 오히려 커진다. 그러니까 눈 위에 지방을 넣으면 눈 위에 지방을 이렇게 넣어주면 쌍꺼풀이 오히려 작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발표하려고 제가 1번, 2번, 3번을 나눠가지고 뭐 어떻게 수술하는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사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적당히 섞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이 세 개를 좀 다 조합해가지고 라인을 낮추려고 하면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을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눈을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눈을 크게 하면 쌍꺼풀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일단은 가장 기본 일반적으로 라인을 낮춰서 좀 자연스럽게 눈 수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수술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의 유착을 내비두고 수술하는 두 줄 따기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으로 수술하면 대부분 조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드시면 네. 이게 진짜 쌍꺼풀 예전이 너무 그립고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놈의 쌍꺼풀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아주 정말 조금만 작게 만들어도 그리고 조금만 눈이 크더라도 사실 만족스러운 쌍꺼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에서도 왼쪽 사진 같으면 사실 만족 못 하실 거예요. 누구나 이 쌍꺼풀은 원치 않을 거라고. 예, 근데 사실은 저거를 정말 오른쪽 같이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더라도 그냥 조금만 줄이면 사실은 눈이 더 커지고 또 쌍꺼풀은 자연스러운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략 정말 한 1, 2mm 정도만 줄이더라도 사실은 뭐 구태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줄 따기를 하지 않아도 두 줄의 쌍꺼풀 라인을 만들지 않아도 좋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이왕에 만들어진 쌍꺼풀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는 게 또 제가 좀 늘 상담 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이 생각보다는 용이하고 또 꼭 많이 낮춰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두 줄 따기보다는 이렇게 쌍꺼풀을 낮추는 거예요. 쌍꺼풀 낮추는 거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눈을 더 크게 뜨게 하는 걸 두 개를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눈을 크게 해서 눈을 크게 뜨게 하고 쌍꺼풀 라인은 줄이고 하면은 더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쌍꺼풀이 작아지는 효과가 굉장히 괜찮은 거죠. 큰 거죠. 그래서 좀 라인을 줄이고 눈을 잘 뜨는, 그러니까 눈매 교정을 같이 이렇게 컨비네이션, 눈매 교정에서 눈을 더 크게 하는 걸 컨비네이션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이제 너무 지나쳤을 때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재수술 방법. 네. 네. 그리고 네. 저기 우리 올라온 질문 좀 처리하고 갈까요? 김계정님, 쌍꺼풀이 너무 짝짝이인데 한쪽만 재수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한쪽이 짝짝이고 뭐 한쪽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이래서 한쪽만 할 수 있냐고 뭐 오시는데요. 뭐 기술적으로 한쪽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마음에 드는 쪽도 제 마음에는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쪽을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또 그런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쌍꺼풀 수술의 방법이
조금 미묘하게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라인으로 그냥 한쪽은 내비두고 반대쪽만 수술했을 때 미묘한 어떤 눈의 느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약간 고정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의사 선생님들마다 각각이고 원장님이랑 저랑도 아마 다르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 좀 그런 면 때문에 뭐 한쪽만 수술도 가능하지만 두 쪽 다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를 하시더라고. 양쪽 다 하면은 저기 병원에서 돈 아, 많이 맞아요. 벌려고 저기 뭐야 양쪽 다 하라고 그런다고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옵션을 아니 실제로 사실 한쪽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그러니까 있죠. 옵션을 항상 한쪽만 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양쪽 다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나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레이첼 리님, 눈 재수술은 최대 몇 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계속 풀려서 현재 4번째이고 또 풀려서 재수술을 할까봐 무섭네요. 선생님. 네. 저는 6번째 하는 분까지 해봤고요. 네. 물론 제 생각엔 절개 기준입니다. 매몰은 뭐 4번 매몰은 카운트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카운트 안 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매몰도 너무 이제 기존 실을 안 뽑고 계속하면 실이 너무 눈에 많이 쌓이니까 그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뭐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제 절개를 기준으로 제 생각엔 3번 이상 하면 일단 눈 수술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번까지는 괜찮다가 3번 이상 하면 좀 많이 딱딱하고 뭐 박리를 3번 하거나 이상. 네, 조금 대체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이상 하면은 조금 눈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이제 음. 그거 넘어가면은 또 이제 다 똑같게 이제 다 그게 그거야. 네, 그렇죠. 5번 근데 하나, 6번 하나. 그게 사실은 횟수도 중요하지만 네. 중간에 좀 세게 하는 선생님을 만나는 거지. 세게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네. 단 한 번으로도 세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세게 한다는 게 네. 그치, 우리끼리 이렇게 디스커션인데 세게 한다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이건 지금 눈매 교정 약간 세게 돼 있죠. 네. 눈동자 다 보이잖아요. 네. 그 속눈썹 들려 있죠. 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여기 약간 볼록하네. 볼록하죠? 그 왜 볼록해? 피부 자르니까 그 안쪽에 피부 자르니까 볼록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면 사실은 쌍꺼풀을 한 걸로는 봐서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한 쌍꺼풀로는요. 뭐 이렇게 라인도 고르고 뭐 사실은 뭐 눈도 예쁘게 크고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맛이 없고 바깥쪽에 가면 저렇게 도그이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뚝 떨어진 이렇게 툭 떨어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수술한 케이스인데 흉터가 정말 굉장히 딱딱해요. 수술 횟수는 사실 한 번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수술하시는 선생님 이전에 했던 분이 너무 우리가 좀 공격적, 어그레시브하게 한다고 해요.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다 이 판세를 주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조심을 하는 거지. 사실 김학영 원장 말씀대로 몇 번은 뭐 진짜 3번 넘어가면 사실은 맞아요. 그냥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죠. 그리고 여러 번 하시더라도 사실 피부를 크게 많이 잘라내는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아닌데 그 전에 좀 잘 문제 없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레이첼님 파이팅. 그리고 다이옴님 쌍꺼풀 풀리면 절개법으로 쌍꺼풀 찝었는데 풀리면 절개법으로 쌍꺼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저기 우리 그 질문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죠? 예, 수술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죠. 네. 일단 뭐 저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요.
쌍꺼풀 찝은 게 이제 매몰법으로 눈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근데 풀리면 절개법으로 쌍꺼풀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의사들마다 다른 거야. 그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예. 매몰을 해서 풀려서 오면은 네. 사실 다시 찝어도 저는 또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실에 힘이 떨어져서 쌍꺼풀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작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일단 매몰 안에서 비주얼계로 조금 눈매 교정을 해주던가 아니면 살짝 구멍을 내서 지방을 좀 빼주던가 이렇게 조금 매몰로 쌍꺼풀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조작을 해주고요. 그렇게 조건을 살짝 변화시켰는데도 풀린다고 하면은 매몰로는 좀 쌍꺼풀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절개로 수술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 해야 되잖아. 네? 수술 3번 해야 되잖아. 대부분 할 수 없어요? 대부분 2번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네. 절개로 하기 전에 네. 대부분 뭐 해결이 되는데 이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절개로 네.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왜냐면 메모를 일단 추천하는 게 이제 의사가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메모리 유지될 것 같으니까 사실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풀려서 온다고 하면은 살짝 더 조건을 바꾸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하는 게 한번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 눈매 교정하거나 아니면 눈이 조금 두툼하다고 하면 지방을 좀 빼. 지방을 빼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절개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찝는다. 그러니까 비절개로 했는데 풀렸다고 해서 바로 실망하고 절개로 가지 않아도 된다. 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테크니컬하게도 사실 풀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네. 근데 사실 실이 끊어지는 거는 네.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실이 끊어져서 풀리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김학영 원장님 말씀처럼 네, 제 생각입니다. 아니 사실 매몰법에 제 생각에는 매몰법에 80%는 안 풀려요. 그러니까 매몰법 하면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몰법 하면은 예를 들어 풀리는 사람과 안 풀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경우에 매몰법을 하면 풀리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절대로 안 풀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게 몇 %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그게 왜 알 수 없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게을러서 통계를 안 잡아서가 아니라 매몰법을 어떤 경우까지 권하느냐에 따라서 의사들마다 다르고 맞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가 풀리느냐 이거는 좀 되게 정할 수가 분모가 분모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몰법이 얼마나 풀리는지는 좀 얘기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매몰법을 절개로 그러니까 매몰법도 풀릴 가능성이 안 풀릴 가능성이 풀릴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오해가 있으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도를 나갈까요? 그래서 저게 저거야. 그 같은 얘기인가요? 이거 저거잖아. 그게 아니었나요? 네. 재수술 방법 여기. 이게 거기. 재수송할 이거 할 차례였는데. 그래요? 이게 PPT가 좀 그래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내가 막 만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그 라인을 낮추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눈매 교정을 해서 눈을 더 뜨게 해서 쌍꺼풀 라인을 이제 줄이는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이제 또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 우리 이제 부릅뜬 눈, 눈매 교정, 과교정이라는 부작용이 생겨서 이것도 또 재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성형 수술은 항상 정도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도가 지나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눈매 교정을 너무 많이 한 경우죠. 네. 그래서 쌍꺼풀이 확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토안, 뭐 눈매 교정, 과교정, 부릅뜬 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게 따로 이렇게 챕터 어쨌든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게 재수술 시기가 조금
일반적인 우리가 재수술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게 결국 눈 뜨는 근육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수술을 말해서 눈을 더 번쩍 뜨게 하는 그런 수술을 말하는데, 이게 눈매 교정한 근막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착이 돼서 사실 그거 과교정한 걸 풀어줘도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교정 증상들이 있으면 조금 조기 교정을 해줘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과교정을 원하는 분들 많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지금 과교정된 데다가 서클렌즈 끼면 근사해요, 사실. 아, 진짜. 그렇네요. 지금 왼쪽이 그 수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교정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풀는 거지만, 사실 저게다가 지금 저게 그냥 눈동자인데, 만약에 저거보다 조금 더 오버랩 되는 조금 더 넓은 그 서클렌즈 끼고 화장 예쁘게 하면 저거 예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저는 쌩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걸 그냥 놔두지 못하겠어, 나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화장하면 얼마든지 캄플라지가 가능하고, 오히려 화장하면 사실 오른쪽 눈보다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화장에 의해서. 근데 쌩얼에서는 저렇게 부릅뜬 눈이 되거든요. 이 눈도 그렇고 그 다음 눈도 지금 보면은 부릅뜨고 있잖아요. 저게 일부러 부릅뜬 게 아니라 가운데가 눈매 교정, 눈을 더 크게 뜨는 눈매 교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쌍꺼풀이 줄어들죠. 아까 그러니까 쌍꺼풀 줄이다가 더 많이 줄어든 거죠. 특정한 이걸 이제 눈매 교정 과교정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김학영 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풀어야 돼요. 저 오래되면 나중에 일이 되게 어려워지고, 오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눈 뜨는 힘을 이제 약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 그건 눈 뜨는 근육을 조금 이완시킨다, 좀 끊어준다. 어쨌든 눈꺼풀판에서 눈 뜨는 근육을 좀 떨어뜨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좀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되게 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얼만큼 해야지 얼만큼 눈을 떨어뜨리느냐가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수술할 때. 그래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빨리 푸는 게 좋고. 일단은 빨리 푸는 게 좋고요. 근데 좀 오래 지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사도 고생이고 환자도 고생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하면 좀 조기에 쌍꺼풀 재수술, 재교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로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렇게 과교정된 걸 처음에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눈 커졌다고 좋아한다고. 근데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누구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성형 수술은 딱 하고 나서 진짜 객관적으로 아주 잘 된 거, 아주 안 된 거 빼놓고는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떠니? 주변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꽂혀.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됐을 경우 눈 크게 됐다고 좋다고 그러시다가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어색하다. 너 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어? 그런 얘기를 몇 마디 듣다 보시면 이제 이거 재수술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사실은 조금 조기에 교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풀었을 때 너무 많이 훅 내려가고 다시 올렸을 때 너무 많이 확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을 몇 번씩 해서 맞춰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의사들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수술 받는 분도 정말 이게 과연 맞출 것이냐 맞아질 것이냐 막 그렇게 고민하고, 진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딱 한 번에 맞추지 못할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수술하자마자는 딱 맞아도 이제 5일 뒤에 오시면은 또 달라져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흉터 유착 때문에 또 달라져요. 그리고 또 다를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맞추면은 뭐 어떻게 운 좋게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 번 할지도 모른다고 처음부터 좀 그 설명을 잘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그러니까 네, 지금 조기 교정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그러면 무조건 다 조기 교정을 하는 것이냐? 네. 그래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시기, 하기 적당한 시기. 네, 이것도 질문이 있으셔서 우리가 재수술의 기간은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왜 6개월 정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 제 생각에는 크게 3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흉이 이게 쌍꺼풀 수술을 해서 한 2개월 정도까지만 해도 이거는 지금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사실은 흉이 엄청 딱딱하고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8개월 사진인데 8개월 때는 이제 흉이 주위 조직이랑 거의 비슷하게 말랑말랑해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부터 이제 재수술을 권하는 건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때까지 눈 모양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눈이어도 6개월까지는 좀 모양을 좀 지켜봐서 최종 결과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재수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6개월을 재수술의 기간으로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흉이 모양이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정해진 다음에 어느 정도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그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흉이 성숙 과정 요 사이에 다시 절개를 해서 이걸 건드려 버리면 흉의 성숙 과정이 엄청 과장되면서 흉이 좀 되게 심하게 이렇게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흉이 성숙되기 전에는 좀 가급적이면 칼을 안 대는 게 좋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딱딱할 때 수술하면 좀 디테일하게 조작하기가 힘들거든요. 수술을 하기도 좀 수술자의 입장에서도 조금 수술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뭐 눈매 교정의 과교정이라든지 이렇게 조기 교정을 해야 되는 뭐 일부의 케이스 말고는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게 좀 더 성공률이 높다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교정을 해야 되는 과교정, 눈매 교정, 과교정 말고는 되게 6개월 이후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근데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6개월 이후로 생각하시고 조기 교정을 해야 되는 과교정을 또 놓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좀 잘 그 부분은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6개월이라고 의사들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수련 과정서부터 6개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과교정이라는 게 사실 과교정 같은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서 그냥 다 과교정이 있어도 6개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넘어가서 이게 수술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꽤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K정님, 눈 모양이 양쪽이 많이 다른데 쌍수하면 그런 것도 교정이 되나요? 눈 모양이 보통 양쪽이 많이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쌍꺼풀이 하나도 없거나 거의 무쌍에 가까운 눈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약간 덮인 정도의 차이 있는 걸 보통 자기가 짝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쪽은 속쌍꺼풀이 있고 한쪽은 속쌍꺼풀도 없고 그런 경우를 이제 보통 본인이 눈 모양이 양쪽이 다르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같이 라인을 잡고 수술을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많이 교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눈 모양은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은 양쪽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성형수술의 기본이에요. 성형수술은 항상 양쪽을 맞추는 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양쪽은 비슷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런 거고 지금 당연히 쌍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또 그런 부분 중에서 되는 부분이 있고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0408 지연님, 원장님, 저는 한쪽 눈꺼풀이 처져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쌍꺼풀 수술을
이야기하던데 제 경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사진을 찍으면 늘 눈 크기가 차이 나서 치료받아야 될 듯하고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원장님이 방금 똑같으네요. 얘기했던 케이스랑 거의 비슷한 수술 분이 말고 아닐까. 그쵸? 수술 말고 다른 방법 난 알아. 뭐예요? 쌍꺼풀 테이프. 아, 테이프 하면 돼요. 아, 쌍꺼풀 내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한번 다루고 싶은데 쌍꺼풀 테이프하고 쌍꺼풀 풀하고가 있잖아요. 네. 쌍꺼풀 풀은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쌍꺼풀 테이프까지는 뭐 조금 쓰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쌍꺼풀 풀하고 쌍꺼풀 테이프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쌍꺼풀 테이프 정도는 뭐 지금 그렇게 다르시고 화장을 하실 때 쌍꺼풀 테이프를 조금 쓰시면 그게 뭐죠? 쌍꺼풀 테이프? 네? 모르세요? 네. 있었는데 쌍꺼풀 테이프 만드는 이렇게 쌍꺼풀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네. 테이프 아이참 아이참 쓰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쓰면 피부 트러블 생기죠. 아이참. 네. 근데 쌍꺼풀 풀은 나쁜 것 같아요. 네, 진짜 쌍꺼풀 풀은 되게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쌍꺼풀 테이프 아이참은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유는 나중에 잘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갈까요? 풀림 현상. 쌍꺼풀이 아까 쌍꺼풀 6번 풀렸다고 4번 풀렸다고 그러셨죠? 네.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쌍꺼풀 풀림. 쌍꺼풀 풀림은 네. 어떻게 해야 안 풀릴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쌍꺼풀 수술이 일단 크게 매몰법이랑 절개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몰법은 정말로 라인만 그냥 잡는 거고요. 절개법은 라인을 잡으면서 눈의 구조를 성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쌍꺼풀이 생기기 좋은 조건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라인만 있으면 쌍꺼풀이 유지될 만한 눈의 조건인 사람들한테 보통 이제 권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몰도 잘 안 풀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눈 구조를 성형을 해줘야 돼요. 어떤 거 예를 들면은 피부가 좀 너무 남고 덮인다고 하면은 피부도 조금 잘라주고, 그리고 눈뜨림이 약하면 눈매 교정도 해주고, 눈 위가 두툼하다면 지방도 빼주고, 이런 식으로 눈이 쌍꺼풀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절개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쌍꺼풀 라인을 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풀린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쌍꺼풀을 고정한 어떤 실의 힘이라든지 어떤 절개하면서 우리 쌍꺼풀 고정하잖아요. 그게 힘이 안 받아서 쌍꺼풀이 풀리는 게 아니라 나의 눈의 조건이 아직 쌍꺼풀을 가지기 조금 부족한 눈의 구조를 아직 다 성형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4번 풀렸다고 하셨나요? 5번 풀리셨다고 했나요? 4번. 4번. 그러면은 그냥 쌍꺼풀을 고정하고 강하게 고정하는 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둔 수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쌍꺼풀이 좀 생길 수 있는 눈의 구조적인 조건을 좀 바꾸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쌍꺼풀 라인을 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쌍꺼풀이 접히도록 눈꺼풀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논리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전략적으로는 눈 뜨는 힘을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좀 덜 풀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매몰법 풀리면 어떡하냐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김학영 원장 말씀대로 비절개 눈매 교정 하는데 절개법이 풀릴 경우에는 절개 눈매 교정을 하는 거죠. 눈 뜨면서. 그러면은 조금 더 풀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쌍꺼풀이라는 게 우리가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다 보면 우산이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고정돼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도 쌍꺼풀이 풀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소세지처럼 완전히 그냥 꾹꾹 눌러서 고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진한 자국 또는 흉터가 생겨서 이게 또 다른 재수술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뭐 쌍꺼풀 풀림 말고 지금 눈매 교정 풀림, 물음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눈매 교정은 어떻게 풀리나요? 저는 뭐 조금씩은 다 풀리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눈매 교정이 눈 뜨는 근육을 이렇게 좀 좀매주는 거죠. 좀 줄여주는 건데 일단은 비절개로 눈매 교정한 거는요. 뭐 굳이 얘기하면 한 1, 2년 있으면 거의 다 풀린다고 보는 게 맞는. 그래요? 뭐 전 비절개 그래요? 네, 학교에서 나 들었는데. 몰랐어. 네, 학교에서 들었는데. 비절개를 왜냐면 풀려? 그게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풀리는지. 근데 어쨌든 비절개 눈매 교정이 뭐 얼마나 유지되는가에 관한 거를 아산병원 그 발표했어요. 네, 발표하는 걸 들었었는데 한 1, 2년 있으면은 대부분은 조금 다 풀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짜로 정확하게 진성으로 안검할 수가 있는 사람한테는 비절개 눈매 교정은 좀 적당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환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비절개로 눈매 교정하는 거는 진짜 눈 뜨는 힘이 진짜로 안검할 수는 아닌데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한 어떤 테크닉으로 쓰는 것이지 정말로 눈을 진짜 한 반밖에 못 뜨고 한 60%밖에 못 뜨고 이런 사람들한테 했을 때 거의 유지가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 나는 비절개 눈매 교정이 올라가는 건 확실하잖아요. 네. 확실하게 올라가는데 그게 단점 중에 하나가 결막에서 이물감을 느끼는 거. 네, 아무래도 결막이 접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눈매 교정이 풀리는 거는 비절개일 경우에는 그렇게 풀리는구나.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절개 눈매 교정은 저는 거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단지 절개 눈매 교정하면 눈을 못 감아요. 눈을 감을 때 이렇게 약간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한 3개월쯤 되면은 조금 완화가 되더라고요. 완화가 된다는 게 뭐냐면 그게 풀린 거지. 약간 처음보다 좀 풀린 거지. 완화가 됐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좀 풀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매 교정 너무 과교정했을 때는 조기에 풀지 않으면은 그 유착이 6개월 넘어서는 굉장히 좀 풀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중요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굉장히 많으시네요. 안구건조증인데 수술해도 되나요? 원장님이 눌렀어요. 제가 대답할까요? 안구건조증은 쌍꺼풀에 의해서 악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쌍꺼풀을 하게 되면 약간 뻑뻑해지는 초기에 뻑뻑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안구건조증도 뻑뻑한 느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뻑뻑한 느낌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으니까 안구건조증이 마치 더 심해졌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의사 양반 안구건조증이 심해졌잖아. 막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안구건조증 자체는 그 변화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쌍꺼풀로 인한 뻑뻑한 느낌이 개선되면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안구건조증을 좋게 할 수도 없고 또 나쁘게 할 수도 없어요. 쌍꺼풀 수술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레이첼 킴님, 수술 후 아쿠아필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왜 갑자기 아쿠아필, 네. 그 뭐 일단은요 코 수술을 하면은 아마 보형물도 넣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초반에는 조심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3주. 3주요? 3주. 네. 3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저는 좀 더. 몇 주? 2달. 2달? 네. 안 건드리는 게 안 건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위치 이동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건 그냥 얼마나 세게. 아니, 나는 아쿠아필이라는 시술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쿠아필이 막 이렇게 코 막 이렇게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하던데. 그리고 우리 VIP 딸기 80님 쌍꺼풀 부작용 금기 사항이 있나요? 금기 사항. 쌍꺼풀을 하면 안 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딸기 80님.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더 가죠. 이거 아까 안 한 거죠, 선생님? 네, 매몰법 쌍꺼풀 라인을 매몰법으로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질문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매몰법 쌍꺼풀을 해서 지금 유착이 잘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쌍꺼풀이 잘 유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몰법으로 쌍꺼풀을 낮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뭐 아래쪽으로 새롭게 쌍꺼풀을 찝어도 위쪽으로 접힙니다. 그러니까 매몰법 쌍꺼풀 라인을 낮추려면 절개를 해서 위쪽 유착을 풀어주는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술을 했는데 위쪽이 시간이 지나서 거의 풀려가지고 오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낮게 세게 찝으면은 위쪽 라인이 희미한 위쪽 라인이 없어지면서 아래쪽 쌍꺼풀로 접힐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쌍꺼풀을 매몰법으로 잡힌 라인을 낮추려면 그 매몰법은 풀어줘야 되죠. 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몰법이라고 해서 다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안 풀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그 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딴 병원에서 하신 경우에는 그 병원 가서 푸는 게 더 낫죠. 예, 못 풀지. 다른 이게 매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 나머지 질문들 오늘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내일 저기 게시판에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도 많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